F-15K 개조 4.5조 갈취하던 보잉 한 이익 F-21에서 꺼낸 묘책의 망연자실. KF-21 부품 F-15K에 난다. 국산 전투기 KF-21 엔진 점화 첫 공개.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군이 다양한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군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2035년까지 6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군의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 그리고 기반체계, 공중작전, 유무인 체계 등 크게 5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반체계에는 중고도정 찰무인 항공기항상과 기존 운용 중인 E-737 PSI 이상 성능의 기체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중작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과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이 있다. 문제는 사업 종료 기간이 미정인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등 유무인 체계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2035년까지 추진되는 이들 사업에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KF-21 최초 및 후속 양산 사업 27조 4천억 원,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약 4조 4천억 원 추정,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조 원, 패트리엇 페이시-3을 확보하고 페이시-2 발사대 일부를 페이시-3 발사대로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 1조 9천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군 중장기 방위력 개선 사업에 필요한 64조 원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선 내년도 정부 국방예산안 61조 5,878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결국 돈이 문제인 셈이다. 공군은 킬체인과 관련 내년 북한의 레이더와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전자전기 사업에 착수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장거리공 대지유도탄 연구개발 사업에 돌입하는데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다. 특히 북한 핵대량 살상무기 타격을 위해 F-35A 추가 도입과 함께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능동전 자주 4식 이상 배열, 레이더 업그레이드 및 전자전 장비 개량 등 3조 8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현재 F-15K 성능 개량 사업 총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전기 등 주요 핵심 사업이 내년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KMD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 양산에 착수한다. 각각 1조 3,400억 원과 8,600억 원을 투입해 최고 요격고도를 L3의 60km에서 1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L3 고고도R 공단계 요격미사일 연구개발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연구개발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전력화를 완료하는 2030년대에는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L3은 내년 양산 착수를 위해 예산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최초 양산 계약 물량 축소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KF-21 사업이 재정 문제로 또다시 발목 잡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가 지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KF-21 적기 전력화가 지연되면 전력 공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군 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함께 F-35와 F-15K 성능 개량 사업, F-35A 추가 도입, KF-21 개발과 양산 등 킬체인 전력 증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밖에도 24시간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 웨이브 양산과 전자전기 도입 등 다양한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계획돼 있다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우선순위를 잘 따져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즈볼라와 휴전했다고 상황 나아진 것 아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침공을 감행했다. 하마스는 대규모 로켓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무력화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가자 전쟁, 2014년 7월 8일 8월 26일 이후 9년 만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과거 기스라엘 건국전쟁 1948년 5월 15일 1949년 3월 10일을 시작으로 2에서 4차 중동전쟁까지 1년 이상의 장기전이 없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첫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병행하고 있다. 2달 만인 11월 27일 헤즈볼라와 극적으로 60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소규모 충돌은 계속되는 중이다. 정말 한숨도 못 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을 듣고자 지난 12월 4일 라파엘 하르파주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염을 해제한 지 6시간 반 만이다. 잠은 잘 잤습니까?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본부에서도 무슨 일인지 계속 문의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태가 이스라엘 언론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시차가 늦으니 계엄 선포 당시 오후였습니다. 본국에서도 관심이 정말 컸습니다. 대사로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한국은 전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대사로 부임하기 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근무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광복 이후 성공 신화를 쓴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1948년 건국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매우 친한 우방이지요. 말 그대로 좋은 친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내각 2017년 1월 20일 2021년 1월 20일 때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아브라함 협정 체결 당시에도 미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협정을 계기로 바레인, 모로코 등과도 관계 정상화가 됐죠.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내각에서도 양국 간 좋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르파즈 대사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한국어로 대화도 하고 농담도 했다. 또 이스라엘 상황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자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묻자 금세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어떻게 봅니까?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그 다음 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멸절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돕는 배후 세력은 이란이고요. 이란은 정치군사적으로 꾸준히 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주적입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2차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중동의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며 테러 세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란을 막아야 합니다. 레바논 국민들의 피해도 크지 않나요?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레바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테러 집단입니다. 헤즈볼라가 공격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경우 이스라엘 피난민만 6만 명 이상입니다. 레바논을 걱정했다면 오히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